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마케팅을 가르치는 강현모입니다. 저는 제 이름대로 현모양처입니다. 절대 검은 털 아닙니다. 제 소개가 좀 이상하죠. 제가 왜 이렇게 소개를 하느냐면요. 마케팅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브랜드 이름을 소비자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제 자신을 스스로 마케팅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 저를 소개할 때에는 청중들이 제 이름을 쉽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강의 기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국민대에서 마케팅 가르치는 강현모입니다. 전 현모양처예요. 검은 털 아니에요 라고 하면 한 5초쯤 있다가 웃으시면서 나중에 아이고 우리 현모양처 교수님 하시면서 제 이름을 잘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또 마케팅에서 중요한 개념이 차별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도 저만의 특별한 점을 찾아서 다른 마케팅 교수님들과 다르게 좀 차별화를 시킬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마케팅 교수님들은 경영학 박사이신데 반해 저는 특이하게도 공학 박사라는 점에서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학 박사에 어울리게 학부나 석박사 과정에서는 조사론, 방법론 쪽 강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경영대학원에서는 브랜드 마케팅, 마케팅 전략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할 과목은 마케팅 전략인데요. 저는 방법론이나 조사론 강의는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아하고요. 마케팅 전략은 제 스스로 즐기면서 신나게 강의할 수 있어서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니까 저는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혹시 페르소나라고 들어보셨나요? 페르소나는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이 만든 용어인데요. 사실 이러니까 제가 엄청 유식해 보이지만 저도 정신분석학은 잘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심리학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책을 읽긴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때 이제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알게 됐는데 페르소나는 그리스어로 가면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마케팅, 특히 이게 디지털 마케팅에서 기업이 타겟으로 하는 고객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라는 의미로 페르소나를 사용합니다. 핵심 고객에 대한 페르소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마케팅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페르소나를 설정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브랜드 페르소나는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 개성, 성격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 브랜딩에서 우리 회사 제품이나 브랜드의 페르소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컨텐츠 마케팅을 수행하는데 혹은 브랜드 액티비즘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스스로를 어떤 교수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 그 질문이 제게는 어떤 브랜드 페르소나를 가지고 강단에 서느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갖는 페르소나는 좀 쑥스러운데 진심을 담은 따뜻한 지식 전달자입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연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이를 현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의 연구 내용이나 마케팅에 중요한 이슈, 이론들을 정리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소개해드리고 이를 실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학생들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부터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원 원우들을 보면 다양한 업종에서 회사나 조직을 운영하고 계신 경영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따금 저에게 여러 경영상의 문제를 털어놓으시면서 의견을 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제 문제처럼 같이 고민하고 리서치하면서 정답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저는 좀 멀티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멀티 페르소나라는 거는 우리가 가면을 바꿔 쓰듯이 상황에 따라, 역할에 따라 매 순간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서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갖는다라는 걸 말하는데요. 소비자로서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소비자로서의 나를 연구자로서의 제가 이렇게 관찰하면서 제 자신의 행동에 호기심을 갖고 분석하고 연구 아이디어를 얻곤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런 일상적인 마케팅 이슈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의문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과제로 내드리고 함께 논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마케팅 전략 과목명 들어보시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죠? 맞습니다. 마케팅이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이기 때문에 마케팅이 포함하는 영역은 굉장히 넓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에 대한 전략을 고스란히 다 담은 게 마케팅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두루두루 수업 시간에 다 다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마케팅 전략은 어떤 교수님이 강의하시냐에 따라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강의하는 마케팅 전략에서는, 그러니까 강현모 교수의 마케팅 전략에서는 소비자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기업에서 수행하는 마케팅 활동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소비자에 집중을 해서 소비자를 이해하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 상에는 뭐 소비자 행동이라든지 소비자 심리라든지 뭐 이런 꼭지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강의 전반에서 내용 구석구석에서 제가 계속해서 소비자 심리에 기반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의 초반에는 STP 전략,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세그멘테이션은 고객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타겟팅은 이렇게 나눈 그룹핑한 고객들 중에서 어떤 그룹이 가장 매력적인 고객으로 우리가 타겟을 설정을 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지셔닝, 그 타겟 고객에게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를 어떻게 기억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통적인 마케팅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마케팅의 기본 개념이나 이론을 소개하면서 마케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 중반부에서는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에 대해, 특히 소비자 가치와 함께 가격 전략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딱딱하고 수리적인 가격 전략이 아니라 소비자 심리 중심의 가격 전략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의 후반부에서는 경제학과 심리학이 결합한 행동 경제학 관점에서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해 알아보면서 덧붙여서 우리가 세상을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저라는 그 강현모 교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제 강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요. 아마 아직도 약간 추상적이어서 감이 잘 안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제가 아마 같이 올라갈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의 샘플링 영상을 보시면 이런 수업이구나 하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잠시 후 강의 샘플링에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